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그 여성 여류 작가셨는데요. 뭐 물론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코너를 또 마련해 봤습니다. 뭐 제가 굳이 이렇게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선생님 작품은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은 또 드문드문 단편에 대해 가시기도 하고 또 이런 면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코너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양이가 물고 온 것, 이런 물어온 것. 제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예전에 조금 이제 나온 책인데 민음사에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그런 거거든요. 자, 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도 상당히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느낌이 있는 작가세요. 일단 이 소설은 주인공 마이클 허버트와 그의 아내 그레디스 그리고 펠프스 대령과 그의 조카 19살 조카 필리스가 4명이서 이렇게 영국의 시골 저택에서 이렇게 지내는 뭐 굉장히 영국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드 놀이를 하는 굉장히 그 조금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면서 그런 뭐 늦가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늦가을 뭐 이렇게 초겨울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그런 어떤 영국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아늑하면서도 또 뭐 이렇게 또 쌀쌀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고양이인 포틀랜드 빌이라는 고양이가 그 집 이제 고양이가 뭐를 물어옵니다. 그게 물어온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의 손가락이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물어온 것은 곧 사람의 손가락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손가락이 어떻게 보면은 퉁퉁 부은 채로 발견이 돼 있고 그게 한 약간 오래된 사체 같지는 않다. 사체에서 이게 떨어져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어떤 손가락이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한 2주 정도 된 거라고 이제 대령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면 군대에 있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조금 이제 죽은 분들을 이렇게 많이 봤겠죠.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빌 리브스라고 하는 노동자 한 명이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어떤 소문을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고양이가 물어온 그 반지에 이니셜이 적혀 있는데 WR 그리고 MT라고 적혀진 아, 그 이니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빌 리브스라고 하는 어, 이름이 그러니까 윌리엄 리브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윌리엄 리브스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MT는 마조리 뭐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저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거든요. 그리고 T는 일단은 결혼 전에 처녀적 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추측 끝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의 주인이 딕슨슨 농장의 노동자였던 빌 리브스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펠프스 대령 그리고 필리스 마이클과 그의 아내 글래디스가 이제 넷이서 이렇게 별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딕슨슨 마이클은 그냥 마이클 집에 농장 주인인 톰 딕슨슨이 와요. 방문을 해. 그리고 마이클의 집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이클과 독대를 원해요. 그리고 왜 딕슨슨이 찾아왔는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살인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빌 리브스를 죽였다라고. 그리고 마이클 선생 당신께서 그리고 당신 부부가 사실은 펠프스 부부 당신이 펠프스 맞죠? 어, 죄송해요. 어, 허버트 부부 당신이 사실은 이 손가락에 대해서 조금은 그 탐정 비슷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를 나는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당신에게 고백을 하고자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실은 빌 리브스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보면은 유혹을 했고 그리고 동료인 자신의 또 다른 동료인 뭐야 그 피터의 아내까지도 동시에 유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정을 사실은 망가뜨린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리브스라는 작자가 마이크 저기 그 톰 딕슨슨 그러니까 톰 딕슨슨의 아내와 이제 바람이 났잖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하러 갈 때 도끼를 이렇게 위협적으로 흔든다던가 아니면 위험하고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장난 반 위협 반으로 톰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핀 놈이. 그러니까 톰은 오히려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겁을 먹고 위축했다라고 마이클한테 고백을 해요. 이건 바람 펴서 다 지금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저 작자가 저 리브스라는 작자가 빌어도 시원찮을 망정 오히려 더 흉악하게 자신이 바람핀 여자의 남편 앞에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톰은 사실은 대단한 살이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동료인 피터와 공모를 해서 사실은 이 리브스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누가 리브스의 숨을 끊었는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게 확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조금은 이제 수위가 있으니까 이게 수위나 폭력적인 선상의 수위가 있으니까 누가 리브스의 숨통을 지 확실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톰과 피터가 리브스를 뜯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리브스를 죽다고 마이클에게 고백을 하러 온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소설의 문제 의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은 톰에게 위스키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톰에게 잠깐만 여기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마이클은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인 그레디스와 펠프스 대령 그리고 조카인 필리스와 넷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법정의 상황을 축소시켜서 미니멈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일반적인 추리 작가와는 다른 지점이 뭐냐면은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위대한 작가 축에 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스토옙스키가 예를 들어서 죄와 벌에서 루진 같은 인물이라든지 이폴리트라든지 뭐 뾰트르 베로벤스키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 악령 뭐 백지 죄와 벌에서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 마치 죽여봐 나 이기고 싶지 막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독자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작가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참여하라는 얘기. 너도 사리를 느낄 거야. 이것처럼 사실은 네가 만약에 지금 우연하게 고양이가 물어온 어떤 증거가 살인 사건의 명확한 증거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살범이 왔어요.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지금 우리에게 참여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배심원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 점에 있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자체를 경찰한테 넘겨야 돼요. 검사한테 넘겨야 돼. 그리고 톰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여기서 지금 마이클한테 자수를 할 게 아니라 지가 정말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면 경찰한테 자수를 해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깔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겠지. 리브스 같은 놈은 죽어도 싼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소설의 결말은 그래요. 용서해 주자예요. 빌 리브스는 당에 싼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작품에서 항상 이렇게 리플리라든지 태양은 가득히의 원작자 뭐 알랭 들롱이나 맷 데이먼이 나온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입법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인 타당성에서 넘어간 채로 넘어선 채로 거기서 스스로의 자의지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너무 강해. 입법하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범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플리시에서 그 후속 작품 같은 작품이 이제 존 말코비치도 리플리를 연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이런 종류의 상황을 많이 등장을 해요. 법의 사각지대, 공공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선에서 네가 과연 어떤 식으로 너의 도덕적인 정초를 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사실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대단히 많은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타당하고 정의로운 듯한 태도로.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티타임을 여러분들의 친구나 마음이 맞는 친척들과 나누고 있는데 고양이나 여러분들의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이런 거를 물고 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 살인자가 나에게 자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냐?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런데 자의적인 선택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입법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그 토대는 사실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자유입법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이런 민주주의 사회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사회가 나타난 거잖아요. 사실은 왕을 이렇게 죽이고 귀족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입법이나 사회적인 기초에는 야만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이렇게 재미나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파트리샤 하이스미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또 왕왕 이렇게 저도 읽고 싶지 않은 몇몇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려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좋은 이렇게 소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